그리고 울트라 캡장님께서 혈당 스파이크가 혈관 내피세포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? 하셨는데요.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혈관이 제일 독성으로 느끼는 1번이 당 독성, 2번이 지질 독성, 그 다음 담배라고 말씀드렸잖아요. 그래서 혈당 스파이크가 생기면 당 독성이 확 올라가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산화 스트레스가 많아지고 염증 반응이 생겨서 혈관 내피세포 기능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. 그래서 가능하면 혈당 스파이크가 없는 음식을 드시는 게 필요하고, 만약에 정말 혈당 스파이크가 생기는 음식이지만 먹고 싶으시면 그 양을 좀 줄이셔야 되고요. 그 앞단에 혈당이 천천히 올라갈 수 있는 단백질이나 야채를 먼저 드시고, 좋아하는 뭐 면 요리나 밀가루 음식이나 이런 거를 드시면 혈당 스파이크를 좀 줄일 수 있고, 그게 혈관 내피세포를 보호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. 예, 제가 한번 추가로 말씀드리면 저게 그 질문을 잘 하신 것 같아요. 혈당 스파이크. 네. 그러니까 배구에도 스파이크가 있죠. 네. 그러니까 이게 높은 혈당이 누굴 때립니까? 그렇죠. 내피세포를 때리는 거죠. 또 마찬가지죠. 그 다음 지질도 마찬가지죠. 네. 혈압도 마찬가지죠. 그게 맞아요. 전부 다 내피세포를 때립니다. 그러니까 충격을 주니까 내피세포 기능이 떨어진다. 이렇게 생각하면 간단할 것 같아요. 대신에 좋게 하는 건 어떻게 합니까? 내피세포를 쓰다듬어 주는 거죠. 그죠. 그거는 뭡니까? 혈류량 증가죠. 네, 네. 그거는 좋은 거고, 이렇게 때리는 거는 나쁜 거죠. 네, 적절한 비유이신 것 같습니다. 네. 초크님께서 경동맥에 비석회성 경화반이 0.7mm 있다고 하셨는데, 이제 나이가 좀 알면은 저희가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치료받아야 되는 정도냐는 이 경동맥의 이 경화반이 연령대별로 기준이 좀 다르거든요. 그래서 만약 대부분 근데 0.7mm 미만이면 그래도 괜찮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. 네,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면 49세 남자분이시면 그 지금 그 초크님이 그러시다는 거죠. 그 비석회와 경화반이 0.7mm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좀 어폐가 있습니다. 왜냐하면 경화반이 아니거든요. 저거는 그냥 내중막 두께가 0.7mm다라고 하는 것이고, 그렇죠. 지금 49세이신 초크님께서 저 정도면 저거는 정상 범위로 우리가 봅니다. 75% 안에 들어가는 거거든요. 다만 저건 치료를 따로 할 필요 없이 관리는 필요합니다. 이거는 이제 우리가 계속 말씀드린 대로 적절한 운동, 그 다음에 식이 조절, 그런 정도만 하면 되고, 만약에 뭐 고지혈증이나 뭐 이런 게 있다면 그거는 좀 약물을 써서라도 치료를 해서 적어도 이렇게 정말 경화반이 되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는 것이 좋을 거라 봅니다. 네,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는 위험도를 평가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. 일단 담배를 태우시거나 좋은 콜레스테롤이 이제 40 미만으로 나오시거나, 아니면 이제 LDL 콜레스테롤 자체가 190 이상으로 높거나, 그러면 스타틴의 도움을 좀 받으셔야 돼요. 그래서 만약에 담배를 태우신다면 담배를 끊는 게 가장 효과적인 관리법이고, 그 나머지는 이제 중성지방이나 LDL 콜레스테롤, HDL 콜레스테롤 수치에 따라서 관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 다음에 데이방님께서 30대 여성분인데 오늘 혈관이랑 조금은 관련 없지만 저희가 또 이제 이런 장 누수나 아니면은 장 기능에 대해서도 관리를 해드리긴 하니까요. 30대 여성이 어렸을 때부터 이제 견과류랑 털이 있는 과일, 아마 복숭아 같은 걸 것 같아요. 복숭아 알러지가 있는데 돼지고기나 소고기류를 먹으면 배가 아프고 탈이 자주 나고, 닭고기류는 그렇지 않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? 물으셨어요. 일단 30대시기 때문에 아직 너무 젊으셔서 이게 정말 그런 이유인지 다시 한번 이제 평가하는 방법이 있거든요. 그래서 뭐 IgE로 아는 방법도 있고, 그 다음에 이제 IgG4를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. 그래서 조금 다른데, 그러니까 이 음식에 대한 민감도를 보는 게 있고 불내성을 보는 게 있어요. 불내성은 이제 조금 먹으면 아무 상관없는데 어느 정도 이상 먹었을 때 못 견디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이런 정도가 있는지, 조금만 들어와도 알레르기 반응이 생기는 건지, 지금 견과류나 예를 들어 과일이 이제 복숭아 같은 과일은 민감한 건데
고기류는 불내성에 좀 더 가까우실 것 같거든요. 그래서 그 원인을 조금 명확하게 찾으신 다음에 그거에 맞춰서 앞으로 어떻게 식사 관리를 하면 될지 상담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일단 닭고기는 그렇지 않다고 하면 단백질 섭취가 필요하니까 그거 위주로 더 잘 챙겨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그리고 엔젤님께서 동맥경화는 나이가 들면 모두가 오나요? 정말 좋은 질문이신데요. 혈관이 딱딱해지는 게 동맥경화인가요? 혈관 자체가 딱딱해지나요? 아니면 혈관에 이물질이 붙어서 딱딱해지나요? 되게 좋은 질문을 하셨어요. 네.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죠. 네. 사실 이 질문이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. 그리고 이것도 대답을 정말 잘해드려야 될 질문인데요. 사실 엔젤님이 네. 이제 저희 잘 들어주시는데 진짜 되게 근본적인 약간 뼈 때리는 질문을 많이 하세요. 그래서 일단 원장님이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. 아까 말씀해 제가 주시죠. 보여드린 대로 그 일산화질소 그 생산 능력을 따져서 그 내피 기능을 봤을 때 한 60, 70대 되면 거의 바닥 수준이 평균적으로 되거든요. 그러니까 내피 기능이 떨어집니다. 나이 들면서 내피 기능이 떨어집니다. 그리고 그것도 그 경동맥 초음파로 체크를 했을 때 내중막 두께가 확실히 늘어납니다. 늘어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 동맥경화가 오질 않습니다. 그래서 동맥경화가 오는 것은 이미 그거는 그 질병이에요. 75% 들어가는 사람들은 동맥경화가 아닙니다. 그래서 나이가 든다고 불리해지긴 하지만 다 오지는 않습니다. 그리고 혈관이 딱딱해지는 것이 동맥경화증인가요? 예. 그래서 이게 혈관이 딱딱해진다. 무슨 이야기냐면 혈관이 늘어나야 될 때 늘어나 줘야 되는데 잘 안 늘어나는 거거든요. 예. 그런데 거기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. 하나는 뭐냐면 구조적인 문제, 하나는 기능적인 문제인데 구조적인 문제는 뭐냐 하면 바로 이게 동맥경화반이죠. 그 내중막 두께가 1.5mm 이상 두꺼워지면 동맥경화라 그럽니다. 대략 0.8mm 이하가 정상인데 그 이상이 된다. 이상이 그러니까 나이 들면 더 되지 않느냐? 아닙니다. 그러니까 70대, 80대 되더라도 0.9 이하가 대부분이거든요. 그 더 이상 넘어가는 것은 비정상이에요. 그렇게 되는 경우 이제 그게 하나 이제 구조적으로 딱딱해지는 거 있죠. 그 다음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내피 기능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산화질소를 잘 만들면 이게 잘 늘어나거든요. 그런데 잘 못 만들면 이게 잘 늘어나질 않아요. 그래서 그런 구조적인 것과 기능적인 게 합쳐서 동맥경화가 온다 이래 보면 됩니다. 그리고 혈관에 이물질이 붙어서 딱딱해지는 건가요? 예, 그거는 붙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림을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? 그러면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이 그림을 한번 보여주십시오. 여기 보시면 여기 혈관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내피세포가 있고 여기 노란 게 끼어 있죠. 예, 이게 콜레스테롤하고 이거 똑같은 그림입니다. 네. 이게 이제 내피세포가 있습니다. 내피세포가 손상이 되면서 이게 안에 콜레스테롤 이게 그 산화된 콜레스테롤과 염증세포가 모인다고 그랬습니다. 그러니까 그 혈관 표면에가 아니라 내피세포 아래에 쌓이는 겁니다. 쌓여가지고 이게 말하자면 만성염증인데 그런 비슷하다고 그럴까요? 그러다가 어떤 경우에 이게 터지기도 합니다. 터지면 그날 바로 혈전이 생기고 바로 이렇게 뇌졸중이나 또 심근경색이 바로 오는 거죠. 그래서 이게 안에 내피세포 아래 쌓이는 것, 이게 동맥경화입니다. 이거는 이제 구조적으로 딱딱해지는 거죠. 네. 예, 그렇습니다. 그래서 예. 오늘, 그러니까 혈관은 크게 두 종류가 있는데요. 동맥이 있고 정맥이 있어요.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동맥 이야기를 해서 동맥은 기능이 떨어지는 게 경화, 약간 딱딱해지는 거고 정맥은 기능이 떨어지는 게 부전, 그러니까 오히려 늘어나면서 잘 안 오므라드는 게 문제거든요.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한번 원장님께서 나중에 네. 저희 정맥 건강에 대해서 한번 다뤄드리면 좋을 것 같고 저희가 뒤에 질문이 또 여러 개 있는데 다음 타임 그 시간이 있다고 해요. 그래서 아쉽게도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저희가 다음에 다시 꼭 찾아뵙고 여러분들이랑 혈관 건강에 대해서 재밌게 또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겠습니다. 네. 원장님 네. 마무리 인사 부탁드립니다.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여러분들 그 혈관 건강 지키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길 바랍니다. 다음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반갑습니다. 네.